이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는 내가 직장에서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택하면 딱 좋은 직무라는 겁니다. 오늘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업무에서 얘기하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실제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한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마인드셋이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마인드셋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이나 태도는 역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역량보다 상위 관점에서 갖춰져야 성공적인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보다 저는 마인드셋과 태도를 먼저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정말 종합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네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심지어 개발팀, 마케팅, 운영팀, 고객팀, 경영진 등등에서 많이 이제 연결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인스파이어드라는 책에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으로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야 되고 논리력, 통찰력 등등 모든 능력치가 어느 정도 이상 뛰어난 사람이라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새로운 프로덕트가 시작해서 성공될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덕트가 성공을 할 확률이 5%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95% 정도의 프로덕트는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성공한다는 것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뛰어나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이 5% 안에 들어가서 뭔가 시장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운이 좋아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후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프로덕트가 있으면 프로덕트가 실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95%의 프로덕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떤 이유든 간 자금이 부족해서건 시장 상황이 안 따라줬건 프로덕트가 안 좋아서건 개발팀이 안 좋아서건 어쨌든 실패할 확률이 95%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는 내가 직장에서 실패하고 싶다,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택하면 딱 좋은 직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95%는 실패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 성공하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잘 하면서 잘 견디는 능력만이 성공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호기심을 꼽습니다. 실패를 할 때는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게 호기심이겠죠. 단순히 내 개인 신변 잡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특정 고객 세그먼트가 있고 이 사람들이 뭐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실패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요, 95%가 실패한다는 얘기, 5%가 성공한다는 얘기는 100번을 시도하면 5번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인즉슨 100번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성공하려면 100번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한 번을 성공하려면 20번을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냈다면,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실행력과 과감성, 결단력을 두 번째로 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꼽는 능력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했던 아이디어가 처참히 깨진다거나 시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전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끌어올려서 뭘 해야 되냐? 아까처럼 첫 번째 얘기했던 다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고객의 행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하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모든 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덕목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입니다. 실패가 95%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늘려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에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 성공으로 가는, 이 실패에서 뭔가를 배우고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피버팅을 하든 프로덕트를 개선하든 우리가 실패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량은 과정에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면서 성공을 했을 때만 성취를 느낀다면 그 작은 성공 확률 때문에 우리가 성취를 느낄 빈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처럼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성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진행해가는 과정, 내가 하루하루 얼만큼 나아졌는지, 실패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가졌더니 내가 뭘 알아내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